우리 정부가 찔끔 지원책을 내놓고도 이런 부분들을 포퓰리즘이라고 하셔도 되는 건지, 독일, 영국, 프랑스가 포퓰리즘 국가입니까? 다른 나라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미국은 전기요금을 약 1.7배, 가스요금은 약 2.5배를 올렸고요. 영국은 전기요금을 2.7배, 영국은 약 2.6배를 올렸습니다. 위기가 오면 통상 취약계층이 훨씬 더 어렵겠지요. 지금 한국의 저소득층은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소득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가 식료품, 주거, 수도, 광열비, 의료비 등으로 전체 소비의 61%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바로 이 61%에서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이런 취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그게 안 보이니까 묻습니다. 다른 걸 한번 물어보시죠.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에너지 보조금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이걸 포퓰리즘이다라는 표현까지도 하셨는데요. 그럼 다른 나라 어떤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 좀 보여주시죠. 유럽의 경우에 이 그림이 좀 작지만 여러 나라를 나왔습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좋죠. 적극적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레얼이라는 데서 분석한 데에 따르면 물가 상승이 본격화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독일은 GDP의 7% 이상을 에너지 비용에 지원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산유국인 영국조차도 상당히 높은 쪽에 지원들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정부 부채가 훨씬 많은 그리스나 이탈리도 5%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중국 역시 민관 합동으로 민생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GDP의 8%대를 경기 부양과 에너지 비용 지용, 민생을 위해 쓴다고 합니다. GDP의 8%면 우리나라 따지면 대략 한 160조, 170조 정도 됩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 기업까지 동참해서 국유기업이겠죠. 동참해서 이런 것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찔끔 지원책을 내놓고도 이런 부분들을 포퓰리즘이라고 하셔도 되는 건지, 독일, 영국, 프랑스가 포퓰리즘 국가입니까? 다른 나라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나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 에너지 지원금은 어느 나라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60조 원의 추경을 했어요. 그것도 인플레 국면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이게 포퓰리즘 아닙니까? 시간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좀. 예, 맞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미국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렸고 영국도 늘렸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저소득 지역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이래가지고 가구당 300불에서 1000불 정도의 규모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난방시설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그 자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그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걱정하는 이유는,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미국은 전기요금을 약 1.7배, 가스요금은 약 2.5배를 올렸고요. 영국은 전기요금을 2.7배, 영국은 약 2.6배를 올렸습니다. 저희 한국은 그거보다는 훨씬 올리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에너지 취약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또 이러한 그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조정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결국 그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포퓰리즘적 그러한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부를 특정하기보다는 모든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좀 유의하고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론적인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했던 정책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은 모두가 좌파 정책이고 모두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을 하고 해왔는데요. 지금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민주당이 내놓는 이런 난방비 지원 정책도 처음에 정부가 안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서둘러서 민주당이 지원 요청을 하니까 서둘러서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감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림을 하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79년 11.6 사태 때 김재규는 유신의 심장에 방아쇠를 담겼습니다. 1970년대는 아시다시피 1,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죠. 실제 물가는 지표물산 이상으로 20% 이상 올랐습니다. 참다 못해서 국민들은 김재규의 손가락을 활용했던 것이죠. 최근에도 물가 급등으로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